가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던 소년 구인회. 충청북도 옥천의 작은 시골 마을. 1907년 겨울 유복한 양반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LG그룹을 창립하게 되는 구인회 회장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눈빛이 달랐다고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을 일구거나 전통적인 방식의 삶에 머물러 있었을 때 구인회는 늘 왜 저건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다르게 하면 안 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라던 시절은 조선의 말기와 일제강점기, 나라가 힘을 잃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구인회는 배움을 멈추지 않았고 부친의 교육열 덕분에 청주고보에 진학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도 중요했지만 구인회는 책보다 사람을 관찰하는 데 뛰어났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의 태도, 논밭에서 일하는 농부의 손, 그 모든 것이 그에겐 살아있는 교과서였죠. 하지만 청년 구인회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가세가 기울면서 서울에서의 학업도 접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학생이 아닌 집안을 일으켜야 하는 장남으로서의 책임이 남은 겁니다. 서울로 올라온 구인회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양복지, 문방구, 치약 등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들을 들여와 팔고 또 팔았습니다. 당시는 장사를 천시하던 시절, 양반 가문의 자제였던 구인회에게 직접 물건을 손수 나르고 팔러 다니는 일은 체면을 내려놓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자존심을 지키기보다 내 손으로 길을 만들어야 할 때다. 그는 럭키라는 치약을 시작으로 한국인의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을 한국인의 손으로 만들어 보자는 꿈을 갖게 됩니다. 당시 한국에서 치약은 모두 수입품이었습니다. 값이 비싸 일반 서민들은 쓰기 어려웠지요. 구인회는 이를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술도 자본도 설비도 부족한 상황. 주변에서는 망할 거다. 그런 건 외국만 하는 거다. 비웃음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과감히 설비를 들여오고 직접 재료를 연구하며 국산 치약 개발에 나섭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럭키 치약입니다. 처음에는 품질 문제로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량이 나면 밤새워 다시 만들고 불만이 생기면 바로 다음날 찾아가 설명했습니다. 결국 럭키 치약은 국산도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성공합니다. 구인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약, 비누, 화장품을 넘어서 한국의 기초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아주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자. 그는 화학 공장을 세웠고 한국 최초의 플라스틱 제품도 생산해냈습니다. 1958년에는 금성사 현재의 LG전자를 세워 한국 최초의 국산 라디오도 개발합니다. 그 라디오는 단지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젠 외국 것만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는 자립의 상징이었습니다. 금성사 설립 당시 한국에는 전자산업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인회는 미국 출장에서 본 라디오, 텔레비전이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투자했고 전문가를 데려왔으며 수많은 실패 끝에 금성 라디오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라디오를 파는 게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기술을 파는 것이다. 이후 TV,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이어지며 금성사는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선구자가 됩니다. 기업과 구인회가 중요하게 여긴 두 가지. 첫째는 사람, 둘째는 정직이었습니다. 구인회는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믿었습니다. 직원들의 자식 학비를 챙기고 야근 식사를 직접 챙기며 사람이 있어야 회사가 있다는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또한 그는 정도경영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정직하게 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구인회는 1969년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심은 씨앗은 대한민국 산업의 숲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운 럭키금성은 이후 LG로 성장하며 글로벌 기업이 되었고 그의 철학은 지금도 LG그룹의 사혼에 녹아 있습니다. 구인회 회장의 삶은 모두가 포기하라고 말할 때 혼자서라도 길을 내었던 사람이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귀족 출신이었지만 체면을 내려놓았고 배운 사람답게 손으로 일했고 부자였지만 먼저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